네, 형보다 나은 아우 소부장, 소는 내가 키운다. 지금 보면 뭐 형보다 나은 아우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이거 형님들 이거 서러워 살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반도체도 소부장의 주가가 더 탄력이 좋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뭔가 메인스트림보다는 셀 쪽이 굉장히 또 더 잘 가는 모습인데, 박소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일단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포스코 홀딩스만 놓고 봐도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뭐 보면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이런 쪽에 아니면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에서 지금 좀 더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부장, 특히 여기서는 이제 장비 쪽 회사들이 조금 빨리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거나 BCNC라든지 이런 쪽 장비 쪽 회사들은 조금 빨리 올라가고, 이제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은 국제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은 조금 밀리고,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장비는 내년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LG 우리 이노텍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형보다 나은 주가를 보여줬던 소부장 중에서 셀업체 관련한 기업도 뭐가 있었어요, 태보고수? 형보다 나온 아우.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서는 지금 제가 이걸 작가님한테 여쭤보니까 반도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미 반도체죠. 아니면은 우리 흐스프스라고 부르는 네, HPSP. 아, 흐프스프. 네. 그렇게 불러요? 흐프스프 이렇게 부릅니다. 흐프스프. HPSP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좋고, 하나마이크론도 괜찮고요. 이런 어찌 보면은 그 뭐 HBM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네. 장기적 차트로 놓고 보시더라도 반도체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면은 뭐 저점과 고점을 잡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4배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부장들 같은 경우 뭐 좀 우량한 소부장 중에서는 동지세미캠 이런 기업 보시면은 한 7배에서 10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세트 업체는 너무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를 만들고 플러스를 만들면 당연히 이게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지,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대신에 이게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팍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보다는 좀 더 빠른 이제 숫자의 성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도 좀 재미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말씀하시죠. 삼성전자 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전문가 혹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귀찮은 것이다. 이제 잠깐 김대중 교수님 한 말씀 하셔야죠. 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회사폰 번호가 끝자리가 5930입니다. 5930이 왜 5930이에요? 삼성전자 코드 번호가 005930. 아, 진짜요? 네. 알아. 그래서 그 정도 알아요. 삼성 좋아합니다. 와, 이 정도로 삼성전자를 사랑하시다니요. 예, 한 말씀 들어봤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찌 보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 혹은 뭐 주식 투자자라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10% 올라갈 때 하이닉스는 15% 20% 갑니다. 네. 그런데 소부장은 30% 50% 가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를 좀 많이 좀 다양하게 하시는 편이다. 다만 성장성에 치중하면은 네. 이제 조금 판단 미스로 박살이 나는 경우도 많다. 네, 그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소부장을 투자하면 당연히 그 단기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종목 사실 잘 모르겠고 공개되는 정보의 양도 너무나 좀 제한적일 때도 많고 해서 불안해서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쫄보는 대형주를 더 선호하는데 결국에는 주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더 잘 가는 건 소부장이다. 뭐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아직도 우리는 그러면 잘 나가는 소부장은 HBM 뭐 AI 관련한 그쪽을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정답이겠죠?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오, 맞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21일인가 네. 그 전후로 해서 한 3가지 모멘 2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ETF가 삼성자산하고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ETF가 반도체 관련되는 새로 나와요? AI 반도체 ETF가 그때 나온다 하더라고요. 21일인가? 하여튼 하반기, 다다음 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직관적으로는 긍정적일 것 같거든요. 또 이제 랠리 펼치겠네요, 근데 이제 연말에. 그때 그걸 노려서 열심히 드신 분들이 거기다 대고 팔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안 갖고 계신데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흔히 아는 거. 저도 하나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뭐 이오테크니스 다 좋은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 돈이면은. 그래서 내 돈이다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덜 간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 안 했던 건 반도체 미세 공정 수혜주. 미세 공정. 그러니까 EUV가 제대로 안 가서 비싼 거기 장비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네. ASM에. 그래서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네. EUV로 가는 거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소재주가 있는데 그런 주식들은 별로 많이 안 갔어요. 뭐가 있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보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미세 공정이라는 게 뭐 1Y, 1G, 1AB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뭐 있어요. 근데 뒤에 따른 이제 내려갈수록 더 미세하는 거예요. 네. 삼성은 EUV를 쓰고 있고 하이닉스는 막 시작했고 마이크론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차수차를 갈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미세 공정이 되면은 머티리얼이 바뀌어가지고 좀 거기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관련되는 주식이 뭐가 있냐면은 유진테크도 있고 유진테크. 이건 장비주고 장비주가 유진테크가 있고 소재주에서는 이 하이케이 머티리얼즈 관련돼 갖고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게 있고 DNF 요새 언급 좀 네, 되던데요. 그다음에 EUV 관련되는 뭐 저기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는 동진 세미캠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난리치지 않은 종목은 DNF하고 동진 세미캠이 눈에 들어와요. 바닥권이 있네요. 그런데 동진 세미캠은 엊그저께 실적이 발표됐고요. 네. 4분기부터 좋아질 거고 DNF는 아직 실적 발표 안 됐어요. DNF는 솔브레 먹는다 해서 알려졌는데 실적 확인하고 관심이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DNF 동진 세미캠 같은 소재주를 오히려 미세 공정을 했을 때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아까 HBM AI 또 20일 날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있는데 다 사지 마시고 네. 장중에 밀릴 때 장중에 5%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한미반도 저쪽까지 빠질 때 조금 생각보다 한 30%만 쫄보로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김대중 교수님, 사실 삼성전자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휴대전화 끝번호도 아까 전에 뭐라고요? 5390? 5930. 5930으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종목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종목을 근데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작은 종목은? 주가 움직일 때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반도체가 살아날 것 같다라면 먼저 소부장이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가 좋아질 것 같다라면 PCB 업체가 움직입니다. 자동차 업체가 좋아질 것 같다라면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좀 쪼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반도체 그 소부장 내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후공정입니다. 네. 그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이제 이 순환이 전공정 분야의 장비주들이 움직일 타이밍이거든요.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HPSP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전공정의 장비주입니다. 이 종목도 부담스럽다. 그 김장렬 교수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순서로의 지금 주식을 사보겠다라고 하면 소재주를 사셔야 됩니다.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소재주 측면에서 현재 다음 타자로의 접근을 해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이죠.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사겠다라면 네. 전공정의 장비주를 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종목의 변화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나의 투자 성향과 맞춰서 종목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땡탑5 주제 쭉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11월 하반기 엔비디아 실적과 또 자산운용사 ETF 출시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김대중 고수는 유비 관우보다는 장비다. 박수호 고수는 장비는 굿, 소재 부품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테이버 고수는 안정성의 큰 형님, 성장은 아기들이다라고 표현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땡탑5 함께 하셨고요. 이제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